물류 운송업이 가지는 ESG 이슈와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산업 내 사업장의 물류에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투자자 및 ESG 평가 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 확대되며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물류 산업 규제 강화가 있습니다. 항공은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항공 탄소 상세제도 도입을 통한 항공기 탄소 배출량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선박 분야는 국제 IMO의 황산화물 배출 기준 강화,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 50% 감축 요구했으며 국내에서는 국제 항해 선박뿐 아니라 국내 항해 선박에 대한 국내 규제도 강화되었으며 IMO 및 EU P455 규제 강화에 따라 선박의 에너지 효율 및 탄소 집약도 관련 데이터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차량 분야는 유엔 COP26의 무공해차 전환 서약 및 국내외 차량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ESG 평가기관 대응 요구에 대한 강화입니다. DJSI는 21년 신규 항목 내 TCFD 프레임워크 도입 및 관련 추진 전략, 목표 공개를 요청했으며 MSCI, KCGS 등은 ESG 평가 내 탄소 저감 목표 및 추진 계획에 대해 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기후변화 대응 요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투자 의사결정 시 탄소 배출량을 포함한 ESG 평가 확대 계획 발표를 요구했습니다. 글로벌 투자기업 블랙록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하도록 서면을 통해 요구하고 있으며 기후행동 100+는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2차시 물류 운송업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물류 운송업들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류 산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친환경 운송이라든지 운송수단의 전환 등 크게 5가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또는 녹색 물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 물류란 본래 자연의 유지 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원재료의 탐색에서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과정과 사용 또는 사용 후 재활용, 재사용, 폐기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 유해 요소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걸 최소화하고자 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최근 기후 위기가 늘어나면서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업이 바로 운송 분야입니다. 운송 부분에서 환경 경영의 핵심 키워드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 개선, 대기 오염, 유해 물질 관리 등이며 이에 대한 기업의 추진 활동으로 저탄소 친환경 운송수단으로의 전환과 지원을 최적화하는 방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운송수단 전환입니다. 국내의 경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제 국제 물동량 중 99.8%가 해상 운송으로 처리되고 있고 국내 화물의 물동량 중 93%가 도로 운송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연차 중심에서 탈피하고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해상 운송 분야에서는 탄소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메탄올, 액화 천연가스, 암모니아나 전기 등으로 운행하는 친환경 선박을 개발하고 운행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랑 장비 장착 및 이중 연료 추진 등 엔진에 대한 변화를 가지고 당장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탄소 배출 규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원 활용의 최적화입니다. 물류 운송에서는 운송 차량의 적재율을 높이거나 공차 운행을 감소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보관과 복화 효율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보관, 하역, 운송 부분의 환경 경영을 현실화하는 방안인데요. 그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수송 복화 알고리즘 시스템을 활용해서
운송 경로를 최적화하고 탄소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수송복화 알고리즘 시스템은 허브 터미널, 서브 터미널, 물류센터, 물류 거점 등을 오가면서 대형 운송 차량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운송 경로와 운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경유 중심의 도로 운송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해운과 철도로의 전환 수송이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고요. 해운과 철도 운송이 도로 운송과 비교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일부 전환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친환경 포장입니다. 과도한 포장 쓰레기의 원인이 과대 포장을 막는 것이 환경 보호의 핵심적인 열쇠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대 포장이 물류비의 상승까지도 유발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대 포장과 물류비 간 이런 관계에서는 바로 적재 공간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스 완충제, 테이프 등에 대한 자연 분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쿠팡의 포장재에서는 개별 포장 시스템을 통해서 싱귤레이션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개별 배송품을 박스 합포장하는 대신 단수 포장을 해서 개별 출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완충제의 사용이 줄기 때문에 적재 부피를 줄이고 동시에 차량 한 대당 적재량을 늘려서 배송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물류입니다. 일반적으로 물류가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연결되는 개념이라면 역물류는 반대로 소비자에서 공급자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수, 반품, 폐기물류를 포함한 역물류는 제품의 재사용과 재활용 측면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고 폐자원의 감소 측면에서는 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 경영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교환 및 반품 물품의 재판매를 활성화하여 자원의 낭비를 막고 추가 이익을 창출하는 데 유통, 물류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는 물류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류 운송업은 많은 기업이 이미 ESG 전략을 수립하고 친환경 비즈니스라는 전환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글로비스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전략을 수립하고 친환경 물류에 대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현대글로비스에서는 친환경 물류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전기화 트럭 및 차량 도입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전기화된 트럭 및 차량을 활용해서 배송, 운송 및 과정에서의 화석 연료 소비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화 트럭 그리고 차량은 저탄소 또는 탄소 중립 운송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재생 에너지 활용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운영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및 풍력 발전 등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회사의 에너지 소비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경로 최적화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배송 경로를 효율적으로 최적화하여서 화물 운송에 필요한 연료 소비와 배출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경로 최적화와 운송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포장재 사용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친환경 포장재의 사용을 촉진하고 있고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그리고 생분해성 재료, 친환경적인 포장 방식 등을 활용하여 포장 과정에서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환경보호 교육과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협력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교육과 인식 제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물류의 중요성과 환경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현대글로비스는 그린수소 해상운송이라든지 수소유통산업을 진출한다든지 새로운 물류 비즈니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류운송 기업인 UP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UPS는 탄소 중립 운송 옵션을 제공하여 환경 친화적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UPS의 탄소 중립 운송 옵션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첫 번째, 탄소 저감 노력을 위해서 UPS는 자사내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효율적인 차량을 향해 대한 라우팅, 운송 기술의 혁신, 대규모 플리트 업그레이드, 에너지 효율적인 시설 운영 등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탄소 옵셋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UPS는 탄소 배출을 상쇄하기 위해서 탄소 옵셋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 보전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탄소 배출을 상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 재배 프로젝트라든지 재생에너지 또는 숲보호나 숲복원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탄소 중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UPS는 고객에게 탄소 중립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이 배송을 요청할 때 추가 비용을 지불하여 탄소 배출을 상쇄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탄소 중립 운송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UPS의 탄소 중립 운송 옵션은 기업과 개인 고객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배송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탄소 중립 운송은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UPS는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을 통해 탄소 중립 운송의 효과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물류운송업은 ESG 경영에 앞다투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ESG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적 책임입니다. 물류운송업은 대규모의 운송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탄소 배출, 에너지 소비, 자원 사용 등의 환경적 영향이 큽니다. ESG 경영은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전환, 신재생 에너지의 도입, 운송 경로 최적화 등을 포함한 환경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가치 창출입니다. 물류운송업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ESG 경영은 고용기회 제공이라든지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든지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의 지원 등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지배구조 강화입니다. ESG 경영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명성, 윤리적 경영, 다양성과 포용 등을 강조하여 책임 있는 회사 문화를 조성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운송업의 다른 특징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ESG 경영을 통해서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LNG선 또는 수소선과 같이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선박과 비교하여 더욱 친환경적인 운송 솔루션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비즈니스 전환에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임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류운송업에서는 이러한 ESG 주안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비즈니스 전략과 운영에 반영해야 합니다. ESG 관리의 효과적인 구현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그리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뢰 확보, 또한 비용에 대한 절감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규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대응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류, 운송, 중견,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